오늘은 5월 8 일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1 차에서 3차 영상까지 강의 영상이 나갔었는데 이제 아예 한 번도 코인을 해 보지 않으셨던 초심자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초심자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부터 1 차, 2 차, 3차 이 변경된 내용까지 다시 처음부터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코인 차트를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캔들이 존재하는데요. 차트에 있는 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앞으로 캔들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양봉 캔들은 빨간색, 음봉 캔들은 파란색인데, 양봉 캔들은 시작점, 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가격에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만들어지는 게 양봉 캔들, 반대로 음봉은 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점에서 가격이 내려갔을 때 음봉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시가, 끝점은 종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캔들이 나오기 전 캔들, 이 캔들의 종가가 2번 캔들의 시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2번 종가가 다음 캔들의 시가가 되겠죠. 차트를 보시면 양봉 캔들, 음봉 캔들이 번갈아 나오면서 무작위의 모습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지만, 금액이 이동을 하고 캔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이 캔들이 움직이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우리는 그 패턴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 패턴 잡는 법을 제가 1차 강의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저희 방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좋고 아무리 완벽한 리딩이 나와도 아는 만큼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초 강의부터 1 차, 2차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들을 이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캔들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지지, 저항이라는 시스템인데, 지지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 그리고 저항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입니다. 지지랑 저항은 하나의 집, 하나의 빌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빌딩의 1 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1 층의 바닥이 되고요. 저항은 1 층의 천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1 층에서 밑으로 내려가도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계단을 타고 내려가거나 일반적인 방 안에선 힘든데, 그 바닥이 지지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집에서 아무리 높게 올라간다고 해도 천장을 뚫고 2 층으로 가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저항은 천장이다. 물론 뚫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뚫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뭐 거래량을 많이 동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이제 중요한 가격대들을 지지랑 저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를 뚫고 우리가 2 층으로 올라왔어요. 2 층으로 올라왔으면 그때는 이 저항이 다시 지지가 됩니다. 우리는 2 층에 올라왔기 때문에 1 층의 천장이 2 층에서는 바닥이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장이 2 층의 바닥, 다시 한번 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매매 방식이 존재합니다. 먼저 저항을 뚫고 올라갈 때 사는 돌파 매매. 2 층으로 뚫기 어려운데 2 층을 세게 센 힘으로 뚫고 올라갔으면 그 센 힘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이론에서 나오는 돌파 매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박스 매매. 지지에서 부딪히고 올라가고 저항에서 부딪히고 내려가고, 주가가 네, 코인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박스 매매입니다. 이 지지랑 저항권을 이 1 층 하나를 박스라 그래요. 그래서 1 층 박스, 2층 박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돌파, 박스가 아니라 세 번째 저점, 여기 지지의 바닥, 그리고 여기 더 내려가면 지하실 바닥. 우리는 가장 바닥에서 가서 저항을 갈 수도 있고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저점을 잡는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 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반응이 빠르고요.
대신 돌파를 못 해 줬을 때 하락에 대한 마이너스 폭이 좀 큽니다. 박스 매매는 사실 제일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대신 지지를 뚫고 내려갔을 때, 저항을 뚫고 올라갔을 때에 대한 대처가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저점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낮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의 변동성이 약하다. 그러니까 돌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3% 5% 10%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점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이 돼서 이 힘이 실릴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줘야 되는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에서 사서 올라갈 때까지 차근차근 기다리고 또 이 여기가 저점인지 아니면 한 번 더 내려가서 여기가 저점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대신 안정성이 높으며 그만큼 기대 수익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드렸던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체인 그리고 마로 이렇게 두 가지의 종목을 제가 어제 드렸어요. 이 두 가지 종목을 보면서 지지랑 저항 그리고 이 리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먼저 매수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타는 수익권 목표입니다. 단기 지정가. 이거는 단타로 들어가도 되고 단기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타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1%에서 3%의 수익을 짧게 먹고 나오는 거. 단기는 3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을 두면서 제가 생각한 목표가까지 도달하도록 기다리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단타도 해보고 단기도 해본 결과 코인에서는 단기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것 같아요. 단타처럼 계속 지켜봐야 되지도 않고 해서 보통은 단기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자, 어쨌든 단기로 제가 단타, 단기 둘 다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268에서 276에서 278에 매수를 해라. 이게 5시 37분 여기쯤입니다. 여기서 1차 매수, 매수를 신호를 드렸고 목표가 302원 여기 약 2시간 만에 9.17%의 수익을 내고 목표가를 맞고 바닥으로 떨어지죠. 이 목표가는 사실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무리 없이 올라가는 저항 전까지 이 구간 여기를 아까 박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층 박스를 우리는 첫 번째 목표로 잡은 거예요. 이 위에도 2 차, 3 차, 4차 그 저항이 전부 존재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유로 여기 1차 목표가까지만 잡는 게 낫겠다 해서 302 원을 드렸고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를 뚫고 그대로 하락을 보이죠. 1차 목표가를 갔다가. 자, 여기 보면 지지를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요. 이 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기준 아래 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금액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전하다. 이게 지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드린 건 275 원이니까 여기 주가가 위로 쭉 올라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지지까지 내려가지 않았으니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루 한번 볼게요. 마루는 461 원일 때 드렸습니다. 이 지점이죠. 2시 9분. 여기에서 현재가를 드렸고 지지를 58, 28, 415 이렇게 드렸어요. 58이면 여긴데 이 지지를 뚫고 내려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안전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목표가를 여러 번 드렸어요. 470, 88, 26, 90. 이거는 각각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목표가 70. 여기입니다. 보시면 7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해주니까 이 위에서 센 힘으로 올라갔죠. 이게 저항의 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항은 488 원이었죠. 여기도 여기까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다가 이 부분에서 뚫고 그 힘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차 목표가인 526. 3차 목표가를 찍었다가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가에 사서 조요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움직임을 보고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셨어도 되고 여기서 파셨어도 되고 여기서 파셨어도 전부 득점입니다.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분할 매수, 두 번째 분할 매도, 세 번째 비중 관리. 분할 매수는 제가 가진 돈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코인을 하나를 사야겠어요. 그때 100만 원을 전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3, 3, 4 혹은 5대 5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를 접근하는 방법인데 최초 매수에 30만 원만 사고 그다음 매수에 30만 원 사고 다음 매수에 40만 원을 사는 게 3, 3, 4. 5대 5는 당연히 처음 매수에 50만 원, 두 번째 매수에 50만 원을 사는 게 5대 5 분할 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좀 전에 며칠 전에 일주일쯤 전에 드렸던 종목인데 샌드박스입니다. 제가 이쯤에 30원에서 40원 사이에 이제 매수 신호를 드렸어요. 단타, 단기, 지지를 다 드렸죠. 단타 지지는 730원 여기고요. 단기 지지는 675원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단기 지지, 단타 지지를 드렸는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깨졌으니까 여기서 손절을 하셨겠지만 단기 지지는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100만 원을 모두 샀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락할 때 우리는 마이너스 손실이 됩니다. 여기 지점에서. 근데 만약에 5대 5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2차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에 샀으면 제 지갑에 있는 샌드박스는 730원짜리입니다. 730원에서 더 위로 올라가야 제가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2차 매수를 했으면 675, 675원에 50, 730원에 50 이렇게 했으면 이 두 가지 금액의 평균가 약 1,400원이니까 705원 정도가 제 지갑에 들어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730원보다 위로 가야 수익이었는데 이번에는 705보다만 위로 가면 수익이 됩니다. 이게 분할 매수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차 매수 이 단기 지지 자리까지 왔다가 올라가서 23%, 23.4%를 수익을 냈죠. 이건 730원 기준이니까 705원에서 올라갔으면 30원만큼 아마 한 5% 정도 해서 아마 28% 정도의 수익이 났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분할 매수입니다. 물론 여기서 1차 매수만 했는데 바로 얘가 목표가까지 올라간다. 그럼 조금 아쉽겠지만 떨어졌을 때의 손실을 없애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항상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분할 매도는 뭐냐? 올라갈 때 제가 어 목표가를 여러 가지를 드려요. 3 개에서 4 개까지도 드리는데 여기서 한 번에 100%를 파는 게 아니고 최소치만큼 팔고 그다음에 또 팔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나눠서 진행하는 게 분할 매도입니다. 자, 아까 비체인 볼까요? 비체인 목표가를 이렇게 지정을 해 드렸고 혹시나 이것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00만 원을 샀을 때 여기서 1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50%인 50만 원만 여기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려갔지만 다음에 여기 자리를 지켜줬죠. 이걸 왜 하냐면 혹시나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득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뚫지 못했는데 마루 같은 경우가 특히 여기 목표가를 전부 뚫고 3 차까지 올라간 케이스죠.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2차 목표가를 노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1차 목표가에서 50%를 분할 매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는 아쉽지만 내려갔을 때 걱정이 없죠. 저는 이미 익절을 했기 때문에 50%. 그래서 내려가도 손해가 아니라 이미 이득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금액이 내려왔었어요. 이럴 때 여기서 2차 매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뚫고 그대로 여기까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여기서 50%만큼 여기서 50%만큼 먹을 때 저는 3 차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본절가까지 내려와서 수익을
아무것도 못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와 함께 분할 매도도 원칙입니다. 마지막 비중 관리인데 비중 관리는 여기서 비중이 뭐냐면 한 코인에 내 현금 100만 원이 있으면 여기에 몇 프로의 현금을 넣었느냐 이게 비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20만 원 그리고 램, 램이라는 코인에 20만 원 그리고 시아 코인에 20만 원 뭐 마로에 20만 원, 픽셀에 20만 원 이렇게 했으면 각각 동일 비중이 되겠죠. 각각 20% 씩의 동일 비중이 됩니다. 이렇게 비중 관리를 했을 때 비트코인에서 3% 수익, 램에서 11% 수익, 시아코인에서 마이너스 7% 수익, 7% 손실, 그리고 마로에서 뭐 5% 수익, 픽셀에서 1% 수익이다. 그러면 이 전체를 합산했을 때 이득이 됩니다. 약 13%의 이득을 보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한 70% 그리고 램 10%, 뭐 5%, 5%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수익을 20%, 30%, 10%, 20% 냈어도 여기서 한 5%에서 10% 손실을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각각 동일하게 종목은 3 개에서 5 개까지만 보유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20에서 많으면 3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그마저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해라. 이 세 가지 원칙 완벽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딩에 가장 필요한 캔들, 그리고 지지, 저항, 그리고 세 가지 원칙까지 오늘은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만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